안녕하세요. 네 번째,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정리한 가치는 이제 역사의식이 있는 나입니다. 보통 이게 이제 개인적인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뼈대 있는 사람,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국가가 되는 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명절이 돼서 산소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집안은 그 산소에 묻힌 조상들이 과거 이야기를 자근자근 해주는 가정입니다. 그냥 뭐 산소에 왔으니 술이나 먹자고 술 먹고 불카 해가지고 뭐 하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 누워 계신 분의 이야기, 누워 계신 분의 교훈을 되새기고 후대에게 자꾸만 이어주는 일. 그게 실제 제사의 의미거든요, 사실은. 가치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되는 가족이라면 그런 것이 제대로 되는 나라. 그게 이제 세종 임금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 자체가 역사의식 내지는 뿌리라고 하는 것, 자기의 소위 생존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박혀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독립운동한 분들도요, 내 역사 속에 빛이 있다고 느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역사 속에 있고 우리 조상들의 얼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암 박은시 선생은 우리 역사 속에 담겨있는 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역사서를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1915년에 출간한 것이 조선통사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통사가요, 그 당시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 이 내용, 내 혼이 제대로 지켜지고 끝끝내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라를 독립할 수 있다 하는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그와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다 나옵니다. 도산 선생이 여러분이 곧 황제입니다 라고 한 그 말은 여러분 잘 아는 홍사용 선생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 시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지금 피덩이고 신분이 형편없어도 나는 왕이다 하는 그 가치가 그 시에 표현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피덩이고 나라를 뺏겼으니 무슨 왕이라고 했습니까? 눈물의 왕이라고. 그런 자기의 형편을 시로 표현하면서도 왕이라고 하는, 즉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배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백암 박은신 선생이 너의 혼을, 민족 혼을 그대로 유지하면 언젠가는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반드시 우리는 독립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를 쓰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노래의 가사로 표현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노래 있습니까? 봉선화. 울밑에선 봉선회 하고 1절이 시작되죠. 가을 2절이죠. 3절에 북풍 한솔 찬바람에, 그죠? 뭐예요? 말씀하세요.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아름다운 꿈을 꾸는 너의 향기.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 너의 혼은 예에 있으니. 그 다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봄날에는 환생키를 바란다. 예. 가사가 거의 맞습니다만 앞에 아름다운이 아니라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뭐예요? 환생키를 바란다. 맞잖아요. 그 내용은 백암 박은시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이 조선 통사가요, 1915년에 나오고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만주, 브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상해는 물론이고요. 상해에서 나왔으니까 서울도 비밀리에 반입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전 세계 한인들이 다 읽고 있었던 책이에요. 그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이 백암 박은식 선생의 역할은 매우 지대합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도 이끌하고 실제로 헌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 가치들이 그 안에 배어 있던 겁니다. 배어 있던. 그래서 이 역사 의식이 있는 나라 하는 것이 무슨 뭐 역사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 당시 설령 기독교 신자를 할지라도 고조선이 내세웠던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 걸로 잠재하고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김희혁명 하기 바로 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전교로 개종도 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물론 실제로 기독교와 천도교와 그런 대전교 신자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합치된 어떤 일로 매진하는 그런 일 때문에 김희혁명이 성공된 겁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 역사의식이 있는다. 이걸 보통은 이제 어디에서 이 가치의 중요성을 끄집어내냐면요. 공자가 얘기하는 온고이지신하면 가이위사이라. 보통은 온고지신하면 보통 지식으로만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공자는 논어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절대 학자나 선생을 길러내가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는, 요새 얘기하면 이 시민 리더십이 있는 제대로 된 사람, 즉 군자입니다. 그 당시 용어로. 이 사회 각 분야에서 길러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골고루 활동할 때 나라가 제대로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근데 이상하게 꼭 무슨 저 백면 서색만 만드는 게 공자의 목표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앞만 읽어봐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온고이지신하면 가이위사이라. 온고, 지나가, 이럴 때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주신인데요. 이 온고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온고는 이렇게 만지작 해가지고 따뜻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혜를 쿨히 받아들여요. 그게 어디 학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직업 분야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고가 뭐겠습니까? 고. 난 처음에요. 이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말로 하면 흔히 하면 우리말로 까닭고라고 그래요. 까닭. 이유. 다른 말로 하면 배경. 연유. 불어 공부하신 분 계세요? 똥구. 영어로 하면 therefore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유야. 그러니까 현재에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의 배경과 이유가 되는 것, 모든 것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요 프로그램을 시작했잖아요. 프로그램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있는 모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온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 책이나 고전을 열심히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선배를 잘
만나서 열심히 소통하고 배우는 것.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 선임자한테 물어보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모임 시작했잖아요. 그럼 좀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은 앞에 일찍 와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행위. 아니면 물어볼 시간이 없으면 조용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원고입니다. 그렇게 그냥 옛날 책이나 뒤집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게 만드는 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온고지신 하면, 그러니까 온고하여 그러니까 앞전에를 찬찬히 살펴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큰 덕목이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신중합니다, 신중. 지도자의 행동 덕목 중에 이 마키아벨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신중한 거예요. 영어는 프루던스라, 프루던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앞뒤도 안 살펴보고. 온고하다 보면 자연히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세종이 뭘 결정할 때 뭐가 좀 잘 안 풀리면 신하들한테 조금 더 살펴봐서 다음에 보고해달라고 합니다. 뭐, 옛날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을 알아보자. 그러면 온고 이 지신하면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요거 가지고 퀴즈만 내는 거 있죠. 온고, 가로 넣기, 지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학 퀴즈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이 다음을 봐야 됩니다. 이 다음에 가, 이위, 뭡니까? 사의. 삽니다. 이렇게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뭐가 돼? 뭐가 돼? 말씀하세요. 뭐가 돼? 스스로. 선생이 된다. 그 얘기죠. 직업적인 선생이 아닙니다. 이때는. 근데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은 속으로는 선생이 되는 거야. 아닙니다. 만약에 선생의 뜻이라면 왜 군대에서 몇 사단 사단장 할 때 그 사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절대 이건 직업적인 의미의 사단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 들춰봤더니 이거를 지도자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과거 앞에 된 일을 찬찬히 살펴서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몸에 배어 항상 새로운 지혜를 얻는데 익숙하면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느니라 하는, 즉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정편에 있는 말이에요. 위정편. 정치를 논하는 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대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난데, 개인, 시민으로서 난데, 이 덕목도 현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자라면서부터 엄마 아빠하고 손잡고 동네 문화재를 탐방하고 어디 해수욕장 갔다 오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어떠한 사람 기념관을 둘러보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해외에 갔을 때 외국 사람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든 불어로 얘기하든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자기 체험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향린, 내가 살고 있는 here and now, 바로 이 자리.
나라까지 가기 전에 여기 서초동이면 서초동, 송파면 송파. 그 동네의 역사를 자꾸 관심 가지고 찾아보고 들춰보고 가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 주인으로 자란 사람은 아이들이 그런 아빠나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것이 태부족했습니다. 역사 문화 기행하면 이집트나 저 프랑스 파리 가는 걸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이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엄청난 가르침의 지혜가 많습니다. 문영왕릉을 가봐도 그렇고요. 가의 수많은 그 고분을 가봐도 그렇고요. 이 안에 너무나 차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리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고. 조금 과장한 말인지 재밌는 말이에요. 아, 이 코로나 되기 전엔 전부 방콕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하면서 사람들 더 많이 움직여?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방콕이 아니고 이제 집콕이 돼? 넓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집콕이 되는 아이고 아니야. 나라콕이야. 해외여행 못 가니까 나라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듯하다고. 응? 오히려 커진 거야, 범위가. 이 범위가 좁아진 게 아니고. 그래서 민세 안재홍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향리, 내가 살면 고향, 향리라고 하죠. 향리는 나의 태생지요. 내가 태어나는 곳이요. 나의 문화 발상지요. 그 다음, 세계로 향하는 시원지다 그랬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이다 그 얘기예요. 틀린 말입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의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계의 나라의 문화에 충실하기 전에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생활 세계에 충실한 어떤 삶의 자국이 있어야 된다. 춘천에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작가 김유정에 대한 이효석에 대한 예를 들면 아니면 그쪽에서 활동했던 의암 유인석 선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하다못해 소양강 댐이 만들어진 내력에 대한 당당한 우리 재단 설립해 주신 아산 정주영 선생하고도 관련 있는 곳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거기에 빨리 접근해서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 채용하는 그런 부지런함.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도록 해주는 노력. 난 그게 역사의식 있는 나고 역사와 함께 있는 나고 그것과 함께 내가 점점 부강해지는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를 미루고요. 마지막으로 솔선수범.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거고요. 우리 개개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공자도 제자가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물어보니까 선지노지하거라. 먼저 선자, 갈지자, 노력 노자, 지. 힘 땀 흘려 일해라. 땀 흘려 먼저 행하라. 그 얘기예요. 솔선수범을 보여라. 정치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자정야지. 정치는 바르게 개혁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또 물어보니까 자솔이정하면 개강자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먼저 솔선하여 바른 것으로 이끌어가면 누가 감히 너를 거역하겠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가치들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함의는요.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내의 개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합리적이다.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게 뭘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어로 하면 rational이라고 해요. rational.
한자로 표현하면 그것이 뜻이 또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합리. 참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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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박 선생님. 네? 이치에 맞는다. 이치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해놓은 규칙이나 누구 말씀해 볼래? 정해놓은 정해놓은 일의 규칙이나 순서. 그렇죠? 그러면 현대 각 개개인, 저희 민주주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각 개개인은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 그때 합리적은 뭡니까? 이 합리적인 가치가 개개인을 통하여 실천될 때 자유주의적 민주공화국은 융성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자유주의 전제가. 공동체죠? 응? 공동체. 예. 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저만 혼자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이 참 애매하게 이해되거나 지나치게 환원적으로 얘기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사람은 합리적이니까 뭐예요? 보통 뭘로 얘기합니까?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그거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해라 그 얘기예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할 때 이 합리는 영어로 rational이라고 하는데, rational이라는데, 이성적. 예, 이성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성적인 건 뭐냐? 이성적인 건 뭐냐? 그럼 이성적인 건 뭐냐 이게? 뭐예요? 감성적인 거 반대죠. 그렇죠. 그럼 감성적인 거에 반대면 뭐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생활 속의 지혜로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개인이라고 했을 때, 시민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 했을 때 그럼 그게 뭘까? 이겁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합리적이다. 사람은 다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했을 때에 무슨 뜻이냐? 보통은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걸 합리적으로 하지만 그거는 아주 부분만 얘기한 거고요. 사람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포리스적 존재다 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너무에 맞게 행동. 네? 너무에 맞게 행동. 다 포함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치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격언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도시공동체가 포리스잖아요. 인간은 포리스적 존재라고 썼어요. 원어는. 포리스적 존재라. 그럼 이 포리스 존재를 정치학자들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고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비록 정치학자지만 정치적 동물이라는 건 틀렸어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뵀던 이영우 선생님이 그러시네. 옛날에 그랬어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해서 그런지 요새는 정치를 너무 동물적으로만 이해해. 아주 재밌었어요.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원래는 그게 포리스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포리스적 존재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동체적 존재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 이파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자기 역할을 한다.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나무 이파리는 자기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자기 소요된 역할, 즉 부여된 역할을 할 때만이 가장 행복하다. 따라서 인간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할 때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정치는 바로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정치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렇게 보면 포리시적 존재라,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언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근대에 와서 합리적 존재다 하는 얘기 뭐냐? 합리, 바로 이제 이해가 중요해요. 이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보편적. 하늘의 이치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인간 세계에 마땅한 이치도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남과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즉, 자본주의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 칼 막스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제했던 것처럼 사악하게 개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고대 히랍부터 내려온 전통은. 개개인은 자기 개인의 이익도 추구하지만 남과 이웃에 대한 배려도 하면서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존재다. 이게 합리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한 개인 시민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인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럴 때에 그런 자유주의의 합리적 전제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면서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실천하는 것, 그게 소위 솔선수범인데 이 솔선수범이 전제가 돼서 자꾸만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민주공화국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지 어떤 세계에 계급혁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폭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본 전제가 개개인이 그런 사람으로 계속 훈련되고 경험을 넓혀가는 일이 계속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게 곧 뭡니까? 질의 양적 확대라고 했습니다. 질의 양적 확대. 즉 우수한 질의, 지금 이런 식의 시민적 자질이 충실한 인격 또는 충실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점점 많아질 때 공화국은 발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교육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정치를 교육적으로 훌륭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곧 교육이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왜? 보고 배우니까. 그런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당당한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5가지의 시민 리더십 실천 덕목 5행으로 제가 요약해드렸는데 이런 가치들이 이제 보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 실천되는 덕목으로 이제 나타날 때 우리 대한민국 2% 부족한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이 충분히 극복되고 또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시민교육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다양해지면서 또 보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시민의 모습은 제가 거기에 써놨는데요. 말과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속알이 꽉 찬 사람입니다.
공자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문질빈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호모의 표현으로 의하면 이 말이 훌륭하고 말을 훌륭하게 잘하면서도 일도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 공자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군자는 눌어언하고 말에 뭡니까? 신중하고 그런 뜻입니다. 왜 신중한 거냐면 그 눌자는 아까 말씀 온과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말을 한번 안으로 씹고 말한다 그 얘기를. 안으로 새겨서 리프렉티브죠. 그렇게 말과 눌어하고 민어사 일에서는 부지런하고 빠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말과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 중을 보면요, 전부 말이 앞장서 있지 일이 뒤에 있어요. 그렇죠? 말과 일에 훌륭한 사람, 그게 시민인데, 말과 일에 훌륭한 사람을 해낼 때 일과 말이라고 안 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 말을 먼저 얘기했을까? 아까 제가 그래서 오행 중에 맨 앞에 대화하는 나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동서양의 고금동서의 공통된 어떤 지혜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요, 뭘 기한할 때요, 가령 내가 부장이다. 근데 과장이 뭘 기한할 때 나하고 미리 말하지 않고 혼자 기한해. 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장인 내가 위에 담당 이사가 있는데 이사하고 미리 대화하고 소통해서 기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혼자 기한하는 거예요. 하고 쭉 올려. 그것과 미리 다 얘기하고 소통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하고 한 기한과 질적으로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과 일 얘기할 때 나중에 순자인가요? 순자 동양에 순자도 말과 일로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중국의 개혁을 이끌었던 등소평도 말과 일을 중심으로 엘리트들을 구분해 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자는 또 어리석은 사람을 넷으로 얘기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안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원자입니까? 선비원자잖아요. 이른바 선밀하는 사람들이 말만 하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일이 양의 동서와 시대 고금에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앞에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재단이 지향하고 있는 현장과 실천 중심의 우리의 생각들 반드시 답사를 가고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천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보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일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실천해 오던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에 시민 리더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우리와 함께 많은 주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하는 것을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조금 다듬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한테 정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